4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양상은 사뭇 달랐는데요. 좀 버티는 모습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오늘 절대 전략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지수의 향방은입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매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공매도다보다 2분기의 중간인 5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이슈부터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정책에 이어서 증세 계획을 언급 중인데요. 법인세가 21%에서 28%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이전인 35%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과거에 자본이득세율을 인상했던 시기에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율 인상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방적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시의 조정은 증세가 아닌 연준의 테이퍼링 실행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향후 예상되는 코스피 조정과 조정의 폭 그리고 깊이에 대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업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4에서 5% 사이의 조정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10% 이상 조정이 과거에 동일 국면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10% 내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향후 국내 기업 이익 증감 여부는 결국 수출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0.9로 매우 유의미한 잣대가 될 수 있고요. 올해는 미국, 유럽, 중국의 동반 수입 수요 개선으로 국내 수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 조정은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3,600포인트가 절대 터무니없는 수치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더 간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런 증세 부분들, 부자 증세 이런 거 크게 걱정하지 말고 수출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증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 물음표에 대한 답부터 먼저 좀 주셨네요.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 어떤 게 있을지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중 발표된 1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 1.6%로 시장 예상이었던 0%대 후반 그리고 1%대 초반을 상회하면서 기분 좋은 소식들로 시작을 했지만 주중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 관망 심리 등으로 인해서 시장은 소폭 약세 마감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10년 만에 어쨌든 최고치로 상승한 구리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외국인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로 2천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하락의 힘을 좀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과 철강, 인터넷 등 일부 업종은 순매수하는 모습을 기록했지만 우선 포스코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철강주 상승에 좀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고요. 중국 쪽 철강 수요 증가로 인한 호황 계속 전망에 업종 전반이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연기금 지금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 매물 부담에 좀 하락을 했지만 문 대통령과 노바백스 CEO 백신 도입 논의 앞두고 백신과 진단키트 등 코로나 관련주가 일부 강세를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 양상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급 특징 종목 말씀을 드려보면 거래소에서는 한마디로 철강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상승을 비롯해서 KG 동부제철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업종 대부분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는데요. 신풍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KRX 1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현대제철과 신풍제약의 색깔이 엇갈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정 섹터로의 집중보다는 업종별 차별화가 두드러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면철강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아이진과 ST팜 같은 주식들은 백신과 진단키트 테마가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하락을 면치 못한 것 같고요. 끝으로 외인 수급 동향 말씀드리면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신풍제약을 매도하는 반면에 LG화학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일제지, SK머티리얼즈, TCK를 담고 레고캠바이오, 원익 IPS, 아프리카TV 등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27일에서 28일 예정된 4월 FOMC 회의입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진행률은 25% 정도입니다.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 비중도 77%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인데 이러한 기업 실적 기대감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변수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채 금리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 4분기 1.7%대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되었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1.5%대로 내려왔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채금리 상승 압력 또한 강해지겠지만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1, 4분기에 비해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반등 과정에서 실질금리까지 함께 올라가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 주도했던 성장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투자자들 관심과 우려가 쏠려 있는 공매도 금지 해제 이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현재 금융시장 여건 측면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적극적으로 공매도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높아진 한국 주식시장의 펀은 완화 기조와 저금리 등으로 정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의 주 타겟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 헬스케어나 인터넷 섹터 종목들 밸류가 역사상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높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실적 부분, 올해 및 내년 추정치 자체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득이 크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상승 피로감인 듯한데요. 미국과 한국 증시는 코로나19 저점 이후에 1년 이상 상승 국면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국 증시 작년 11월 이후 조정다운 조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따른 경계 혹은 상승 피로감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우위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이런 전략이 하반기 주식시장 대응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14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기간 개인은 70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금지하는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물량만큼의 대차가 좀 필수적인데요. 반대로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물량이 반드시 또 공매도로 출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차는 공매도 이외에도 CB나 BW에 대한 해지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목별 보유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대규모 공매도가 이루어진 종목은 상승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고점을 만든다는 것 또한 많은 오해를 담고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았던 2015년, 2018년 증시 고점 시기 살펴보시면 오히려 공매도의 본격적인 증가는 꼭지 부분에서가 아니라 하락이 가속화되는 시점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공매도라는 건 증시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상승하는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차 잔고 부분 역시 지금 하락에 대비한 물량 확보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요.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면 대차 잔고랑 공매도가 같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상관관계 또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라는 건 하락을 예상한 움직임이라기보다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강해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투자 전략 말미에 제가 관심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벤트가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오늘은 피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1분기 이익 증감률이 낮고 이익 레벨도 낮고 최근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 중에서 1분기 실제치가 전망치를 하회할 경우에 부진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일 수 있는 종목. 결론적으로 안 좋은데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의 지금 CJ, CGV, J콘텐트리, GKL,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전력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공매도가 우려되는 종목들로 지금 HMM, 금호석유, 오스템 임플란트, 실리콘웍스와 아프리카 TV, 코오롱 인더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공매도와 대차장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과 또는 그렇지 못한 것 모두 이제 결국엔 숫자로 나타나는 펀더멘탈의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철강주 더 갈 거라고 보세요? 2분기는 철강과 화학 여전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국제강 아직도 싸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신 있게 매매를 붙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주가의 단기 상승이 부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제강 그리고 대형주의 포스코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덜했던 쪽으로의 매매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종목군들 기억해 볼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으로는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선주들도 약간은 속해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았는데 워낙에 좀 눈높이가 높아서 이 부분이 좀 잘 반영됐던 종목군들도 조심하자. 금호석유하고 HMM은 대표적으로 또 신고가 리스트에 늘 이름을 올리는 종목군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살짝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아시죠?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